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을에 뜻밖의 여러분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누가요? 피부 건조증. 정말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어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이 좀 뭔가 달라졌나 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Y존. 여러분, 피부 건조증은요, 이 Y존은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봄철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Y존의 환경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가을철에는 무엇 때문에 더 Y존의 환경이 깨질까? 보통 여성 전용 비뇨기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첫 번째는 면역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Y존, 특히 이 부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성의 Y존이 있는가 하면 남성의 Y존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히 Y존의 이 피부층은요, 우리 이 바디가 갖고 있는, 페이스가 갖고 있는 이 피부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표현하고 어필을 해야 하는 시대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 셀프,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 치유가 대단히 뛰어났는데요. 지금은 자가 치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이렇게 진료 과목 중에 여성 비뇨기과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Y존 예외는 절대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Y존의 피부 건조증 왜 생길까요? 여러분, Y존의 피부 건조증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생각을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Y존의 이 건조증은 이래서 생기는 것 같아. 저는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Y존의 건조증은 왜 생길까? 한번 그 원인을 잠깐 올려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이 궁금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요. 한번 Y존은 이래서 건조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그 일상이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뭐 꽉 끼는 우리 뭐 스키니와 같은 뭐 바지나 이런 속옷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라도 건조증은 되게 심해진다고 하거든요. 자, Y존의 건조증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네, 속옷에 라인이 이렇게 스쳐서 그렇다고 하고요. Y존의 건조증, 네, 뭐 통풍이 조금 잘 안 돼서 폐경기에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예, 맞아요. 예. 폐경기에 호르몬이 급격히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예, 올라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맞습니다. 네, 20대, 30대는 옷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에는 폐경기로 인한 질 점막이 얇아져서요. 예, 맞아요. 네, 이것도 다 맞습니다. 또 급격한 독소 배출이나 호르몬이 감소해서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Y존도 저는 분명히 예외는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Y존의 피부 건조증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이게 바로 Y존의 피부 건조증입니다. 외음부의 가려움증을 느낀다면 이건 Y존의 피부 건조증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 했었거든요. 저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면역이 수시로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뭐 해외 어떤 이런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물을 갈아 쓴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외음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림프라고 하죠. 그리고 림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 목이나 이런 데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Y존 외음부, 우리가 이렇게 림프 라인이죠. 이런데도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벗어나서 허벅지 쪽까지. 자, Y존의 피부 건조증은 바로 외음부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자, 이런 이야기를 듣자 하니 여러분 아이들도 가끔 어떡하죠? 긁잖아요. 이 허벅지 안쪽을 긁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Y존의 라인을 막 긁는다든지. 무엇 때문에 가려웠을까? 자, 바로 원인은요. 첫 번째, 세균. 그리고 두 번째, 진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원충. 그리고 네 번째, 건선. 다섯 번째, 태선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원인 때문에 Y존의 라인이 가렵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체 주변의 림프 주변까지 확장되고 이 원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쪼개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균은요. 이 세균성 질염으로 우리 이 질 내에 7에서 8cm 정도 되는 이 질 내에 이 산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산도를 유지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없어지면서 혐기성 세균이 증식을 하더라. 그래서 이 세균에 의해서 가려움이, 그리고 질 내에 있는 세균들이 질 밖으로 외음부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옛말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머릿속에 죄송해요. 이 있죠. 이 이가 잠을 자는 8시간 내내 세상에 뭐라고 하냐면 20고개를 넘어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0고개, 이 산 20고개. 이거를 만리를 넘어 다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를 만리, 그렇지 않으면 20고개를 넘어 다닌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이 세균이 이가, 머릿속에 있는 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20고개를 넘어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밤에 번식을 해서 밤에 유독히 가려운 거예요. 질 내에 있는 이 혐기성 세균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곰팡이균을 말하는 거예요. 곰팡이균. 이 곰팡이균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피부 표면에 외음부에 가려움을 일으키고 더 멀리 가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디테일하게 보시면 뭐가 없어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없어지면서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팩트예요. 자, 세균 하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을 공급을 하면 되겠죠. 그게 없어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진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쉽게 칸디나균 이렇게 이야기했죠. 칸디나균. 플레임으로는 이렇게 하죠. 칸디나 알피칸스 진균 이렇게 이야기해요. 칸디다 알피칸스 진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칸디다 진균, 칸디다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만한 상황이랍니다. 대한민국에 10이면 7명 반, 그러니까 8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칸디다균은요, 이 질 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 안에, 코 속 안에, 이 눈에도, 이 눈 점막에도 칸디다균, 이 칸디다균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나 이 칸디다균은 생리 주기 때 아니면 이 배란기 시기에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칸디다 알파칸스란 이 진균이 번식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졌다든지 청결도가 조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하면 더 확장돼서 우리의 몸에 또 다른 질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원충. 트리코모나스 원충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부부관계를 할 때 발생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원충, 충이에요, 충. 그래서 이거는 꼭 남성과 여성이 함께 치료를 해야 하는 걸 권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건선과 태선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미지로 화면에 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혐오스러워서. 자, 이런 Y존의 이 피부 건조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 건선과 태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 태선을 이렇게 꽃처럼 핀다고 그래서 태선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꽃화자를 써가지고 태선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건선과 태선은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이 검색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여성의 외음부, 이 Y존 관리는 이제는 건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볼까요? Y존의 가려움은 크게 5가지인데요. 자, 그 중에 세균, 우리 세균성 질염, 그리고 진균이라고 하는 우리 칸디다균, 이렇게 하죠. 칸디다균, 그 다음에 트리코모나스충, 그리고 건선, 태선으로 인한 우리 Y존의 질병의 시작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을 찾아봐야 하겠죠. Y존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자, 여성의 Y존 관리, 이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사례를 놓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거든요. 세균성 질염. 질내 산성도를 유지하는 우리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없어지고 혐기성 세균이 증식해서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여성 전문 비뇨기과 원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산균을 섭취하는 걸 권한다.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나 유산균을 섭취를 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질정을 사용을 해보셨나요? 보통 면역이 떨어져서 여자들은 보통 방광염 아니면 뭐 오줌 소태 이런 거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에도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광염이나 뭐 오줌 소태, 더 막 심하면 이렇게 혈흔이 막 나오죠. 이럴 때 질정을 처방전으로 받습니다. 그 질정의 내용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유산균 정입니다. 유산균. 유산균을 질정으로 만들어서 질 내에다 삽입을 했는데 방광염에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락토바실러스의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음식을 섭취를 해라, 유산균 식품을 섭취를 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사례, 건선과 태선. 이건 꼭 여러분이 검색을 방송 끝나고 해보세요. 자, 건선과 태선. 자, 여기에 보니까요, 외음부의 피부는 너무 얇고 약해서 이 다른 어떤 바디나 이 페이스, 이런 두피 피부의 어떤 비교해서 이 외음부의 피부는요, 너무 피부가 얇고 약하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태선화, 꽃처럼 이렇게 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중증까지 이게 아주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진짜 여러분 그 이미지 보시면 두렵습니다. 그냥 가벼이 넘어가선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방법 바로 2가지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 약산성 청결제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첫 번째, 청결 관리를 꼭 유지해라. 여기에서 유지가 중요합니다. 한 번 쓰고 좀 괜찮아졌네? 그러면 끊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외음부 표면에 이 피부 있죠. 이 피부 표면에 어떻게? 보습력을 지켜줘라. 청결 관리를 유지해라. 어떤 청결제요? 약산성 청결제.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추천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돗물 사용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우리 속옷이나 이런 일반 옷, 세제, 그런 어떤 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나 얇은 우리 외음부 부분의 피부가 스크래치를 입고 상처를 입고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치질 하듯이
어떻게 청결 관리를 유지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외음부 피부 표면에 어떻게 보습력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보습력. 자,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추천할까요? 네, 락토바실러스가 있는 유산균을 꼭 섭취해라. 두 번째, 약산성 청결제로 청결 관리를 유지해라. 매일매일 유지해라. 그리고 세 번째, 외음부 표면에 그 연약한 피부에 보습력을 지켜주어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인들, 우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성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사명감 있는 전도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